안녕하세요. 이창준입니다. 지난주에 브릿지 회로하고 대칭 삼상 교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브릿지 회로는 비교적 이해가 쉬워가지고 복습을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뭐, 쉽죠? 마주보고 있는 저항의 곱은 같다라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그 앞에 유도하고 이런 것들은 나름 쉬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다 리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지껏 했던 개념들을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처음에 V는 IR이라는 걸 했었죠. 그쵸? 이거를 임피던스 개념으로 확장을 하니까, V는 IZ라고 했고, Z에 R하고 L하고 C가 있고 RLC가 X에 해당이 되는데 그쵸? 요거는 L일 때 XL, C일 때 XC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임피던스 Z라는 거는 R과 XL과 XC의 합으로 정의가 된다. 그리고 R은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XL과 XC, X 리액턴스 성분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 했죠. 벡터를 하기 전에 얘 수식으로 돼 있는 거를 시간축에서 표시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벡터가 V도 있고 I도 있고 Z도 있고 하니까 Z도 벡터가 R과 XL, XC에 따라서 벡터가 결정되는 부하 벡터하고, 전원을 나타내는 V하고 I 이 벡터에 따라서 음, 한 그래프의 위상 차이 때문에, 그쵸? 임피던스 Z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Z가 1이다, Z가 1이다, R만 있는 경우죠.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위상차는 발생하지 않아요. 전압 전류가 동상이니까. 그럴 땐 동상이 되겠으나 그런 회로는 전 세계에 없어요. 세타가 발생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상 차이가 발생을 해서 부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압이 앞설 수도 있고 전류가 앞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축에서 X축이 오메가 t일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얘를 벡타로 변환시켰죠. 그래서 얘를 연산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연산하면서 우리가 좌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좌표기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것도 했었고, J의 어쩌고 저쩌고 지수 방정식, 그리고 A의 코사인 사인 함수로 되어 있는 그런 삼각함수법, 그리고 A의 몇 도라고 되어 있는 극좌표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변환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칙 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쵸. 사칙 연산을 해서 전력을 구하기 위한 전압과 전류의 곱 이런 연산도 했고요. 그랬었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전자가 무엇일꼬 에서 시작을 해서 V는 IR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 틀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얘를 전부 다 계속 중간중간에 이걸로 연계를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이 연산을 하면 그 리마인드를 해가면서 하시면 되고, 벡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확장됐을 뿐이죠. 알마니노 회로는 세상에서 없으니까 임피던스 Z 쪽으로 확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좌표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좌표계를 배우는 이유가 V는 IR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쵸? 전압하고 전류가 이렇게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될 때, 이렇게 표시될 때 어떻게 구하더라 라는 게 다 얘랑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를 수행하는데 세상에
저항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그 현상을 끌고 와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데 그쵸. 확장을 시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물리 법칙 요거랑 같이 짬을 해 가지고 확산을 시키는데 이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냐면 지금까지 얘는 우리는 단상이었단 말이에요, 단상. 단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이제는 3상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3상. 2상이라는 건 없다 그랬어요. 3상이라는 건 뭐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출력이 3개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각각 이게 A상, 이거를 B상, 이거를 C상이라고도 하고 X상, Y상, Z상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요. 뭐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읍시다. 상이 3개란 뜻이에요. 전압이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여기도 하나가 나오고 여기도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쓸 수 있는 전압이 3개의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뒤에 설명드릴 여기가 중성점이 접지가 된 중성점이라 그래요. 얘를 요거를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상하고 단상에 대해서 우리가 쫙 풀어왔잖아요. 여지껏 이거를 3상의 개념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상이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에서 발생하는 법칙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여지껏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법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똑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 그쵸? 그것만 썼을 경우에 그거 이제 그쵸?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를 빼서 썼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거를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중간에 고려해야 될 거는 이상 뭐 1이라고 합시다. 1번 상, 2번 상, 3번 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얘를 확장을 했으니 1번과 2번과 3번 상의 관계를 알아야겠죠. 관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도 이어갈 거예요. 이어갈 거예요. 대칭 3상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상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고전압에서 많이 써요. 비교적 전압이 높을 경우에 그리고 얘는 비교적 전압이 낮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송전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고속도로 같은 데 지나다 보면 하늘에 철탑 같은 거 서 있고 선들이 쫙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전압이 높아서 154kV, 345kV 어, 뭐 더 높은 것도 있죠. 뭐 있어요. 예, 154, 345, 뭐 800 그레이드도 있고 이런 거 되게 높잖아요. 주로 단상이 쓰이는 거는 우리 집에 110이나 220V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끌고 오는 이유는 전력 손실이 적죠. 그리고 어, 전력을 전송하는 재료가 카파로 돼 있는데 구리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 두께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게 되는데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를 낮게 할 수 있어요. 동일한 전력을 보내는데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잖아요. 얘가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작게 하는 게 도선이 얇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려 그러면은 똑같은 전력을 보낼 때 전압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해 요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칭 삼상 교류의 표시 방법에 대한 나왔어요. 그래서 교류 전원의 발생.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지껏 해왔던 것들이고요. 교류 전원의 발생, 그리고 얘가 부하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삼상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삼상이라는 거는 전원이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전원이 있고, 이런 전원이 있고, 이런 전원이 있고 3개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발생시킨 거, 여기 부하가 걸리겠죠. 그려버리자. 이 사이에서도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도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해요. 이게 라인 투 라인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상전압이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게 라인 투 라인, 성간전압이라 그래요. 라인 투 라인. 그럼 가만히 보게 되면 얘 하나만 봅시다. 얘 하나만 보게 되면 임피던스 Z, 여기 Z1이라고 할게요. Z1에 걸리는 전압번은 우리가 만약에 얘를 알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0, 100이라고 합시다. 시료치로. 그럼 얘도 100일 거 아니에요? 100이라고 합시다.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압원 소스의 전압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평형이 되고 시메트리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면 더해서 200이 아니라 여기 벡터로 100이 있고 100이 있고 10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요만큼이 걸리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그죠? 100, 100 얼마 이게 120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도 120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크기는 200보다 작겠죠? 얼마나 작을까요? 그만큼의 전압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전압이 100이다. 상전압이 100인 시메트리칼 대칭 회로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끌고 왔을 때 전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상 회로잖아요. 여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배웠던 거를 확장을 해서 삼상으로 가져간 거죠. 이게 3개 있으니까.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는 거니까 이 회로가 3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여기 또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 3개가 있는데 이것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삼상 방식이라고 돼 있죠. 삼상 방식. 이번 강의는 삼상 방식에 대해서 주로 사용을 할 거고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위상이 다른 세 개의 교류기 전력을 한 조로 하는 방식이다. 제가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오늘 뒤에서 설명드릴 요 방식을 Y결선 혹은 스타결선이라 그래요. 이게 Y자처럼 생겼잖아요. Y결선 혹은 스타결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결선 방식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겼죠. 이거를 델타 결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델타처럼 생겼다. 그래서 델타 결선. 그러니까 델타 결선 방식이랑 Y 결선 방식 2가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웃풋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세 점이 만나는 점이 있고 얘는 세 점이 만나는 점이 없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이 계통에서 주파수는 모두 같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50Hz가 됐던 60Hz가 됐던 120Hz가 됐던 모두 같아야 돼요. 방식이고 이때 발생하는 기전력을 삼상 기전력이라고 해요. 3페이스 일렉트로 모티브 폴스 그죠? EMF 3페이스 EMF라고 하고요. 단상 방식은 이 각각의 걸리는 아웃풋을 단상으로 봤을 때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삼상에 비해서 기전력을 단독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기전력이 단독으로 있을 때 회로를 삼상 방식이라고 하고요. 대칭 삼상하고 비대칭 삼상이 있어요. 시메트릭 3페이스 시스템이 있고 어시메트릭 3페이스 시스템이 있어요. 자, 대칭을 보게 되면 벡터로 봤을 때도 대칭이죠. 세 개가. 삼상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개의 기전력이 같고 인접하는 각상의 기전력의 위상이 서로 3분의 2파이 2파이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 120도. 자, 크기가 같아요. 벡터가 3개가 있는데 이 벡터 3개의 크기가 같다. 기전력의 상대적인 크기가 같고 얘하고 얘에서 각상의 위상 차이가 120도. 120도. 3분의 2파이. 이렇게 날 때 요거를 삼상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결선일 때도. 그리고 비대칭인 경우에는 대칭이 아닌 경우 모두를 포함을 해요. 그래서 이 크기가 3개가 서로 다르다든가 아니면 위상차가 120도씩 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모든 거를 전부 다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칭 삼상 전원은 시메트릭 3페이스 소스 또는 대칭 전원이라고 삼상 대칭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칭 삼상 기전력을 발생하고 각상의 내부 임피던스가 같다. 각상의 내부 임피던스가 같게 되면 시메트리컬이 되죠. 그렇죠? 대칭 삼상 기전력을 발생한다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고 120도 위상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내부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전원이니까 그 내부 임피던스의 R 성분이 똑같게 되면은 이제 각 상이 모두 등가화되는 거죠.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이때를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아닌 경우를 통칭해 가지고 삼상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한데 묶어서 보시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설명드렸던 거니까 삼상 기전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A상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EA, EB, EC가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이해가 안 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크기가 같고 얘가 120도, 120도, 120도 차이가 나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우린 대칭을 한번 볼 거예요. 대칭. 비대칭 아까 어시메트리칼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일단 머릿속에서 차지를 하고 예, 순식값 이거 회전 벡터일 텐데 분명히 그죠? EA, EB, EC가 같은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죠. 그럴 때 상의 순서가 A, B, C일 때 A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들을 표시하게 되면 얘는 0점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VM의 사인 오메가 t라고 보는 거예요. 그쵸? 얘는 VM 사인 오메가 t에다가 120도를 빼줘야겠죠. 뒤지죠. 뒤지니까. 그래서 VM의 얘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20도를 하거나 120도가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VM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40도. 그쵸? 120도는 3분의 2파이고, 그죠? 240도는 3분의 4파이기 때문에 이걸 대신 집어넣어도 돼요. 라디안으로 표시할 건지 디그리로 표시할 건지는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벡터도에서 EA는 이게 VM이죠.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는 실효값이니까 이 값은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루트 2배를 해줘야 돼요. VM은 그래서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이고 크기는 동일하고 각도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120도씩. 2의 b는 루트 2의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2 파이. 그죠? 2c는 루트 2의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자, 요거 세 가지가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요게 헷갈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우리가 여지껏 봐왔던 벡터와 순시값을 나타내는 표에서 보시게 되면 시계열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얘를 먼저 볼까요? 벡터도 자, 이 A를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이 B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C는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크기가 같고 각도가 3분의 2파이씩 되어 있으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니까 A는 120도 만큼 앞서게 하는 벡터 오퍼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A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2A에다 A를 곱하게 되면은 90도 앞서 90도 된다. 120도 앞서게 하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A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2C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120도만큼 더 앞서게 하게 되면 2A에다가 A의 제곱 두 번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120도씩. 그게 2B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쓰게 되면 2C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아시겠어요? 그래서 2의 A는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면은 2의 A에다가 A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 A의 3승이에요. 그쵸? 2C에 A를 제곱하면 되죠. 그리고 2B에다가 A를 곱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다시 2A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거 120도씩 차이를 두고 돌리는 거예요. J가 90도 앞서게 하는 벡터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승을 하게 되면은 도로 제자리에 왔는데 A는 3승을 하게 되면은 제자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벡터가 보게 되면 얘하고 있는데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0점으로 오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옆에 있는 순시치 그래프에서 얘를 아무데나 끊어도 자를 갖다 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끊어도 이 세 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은 0으로 오게 돼 있어요. 어디를 끊어도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를 끊어도 얘는 0이에 3개의 벡터를 합하게 되면은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3개를 합하게 되면 무조건 0이에요.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2A, 2B, 2C 벡터를 모두 합치게 되면 위에 그 앞장에 서술했던 거 요거 그쵸? 2A죠. 요거 2B 요거는 2C가 되는데 이거 3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된다. 거죠. 왜 그러냐면 2A를 2라고 하게 되고 그죠? 위상이 없으니까. 그쵸? 위상이 없으니까 2A는 2의 0도고 2B라는 거는 2분의 3만큼 뒤지게 되잖아요. 이 B는. 그죠? 그래서 이걸 삼각함수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삼각함수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그래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를 다 갖고 있고 그죠? 이 C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시계 방향으로 3분의 4파이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이제 얘하고 세 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2a는 2의 극좌표기로 나타나게 되면 0도잖아요. 그냥 2고 2b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고 이게 a제곱의 2고 2c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게 a 2a 더하기 2b 더하기 2c는 2에 더하기 a제곱의 2 더하기 a의 2가 되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를 다시 한번 풀게 되면은 2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 돼요. 그래서 얘를 연산하게 되면 1이 되죠. 1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a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어느 벡터의 위상을 120도, 3분의 2도만큼 앞서게 하는데 a를 곱해요. 앞선다는 거는 식의 반대 방향이에요. 표시 방법하고 여러분들이 돌리는 방법하고 지금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20도라는 건 3분의 2파이잖아요. 3분의 2파이 각 3분의 2파이가 뭘 의미를 하니 크기가 1이고 각 3분의 2일 경우 얘는 상학함수법으로 풀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코사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제이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얘를 이제 실수보 허수부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얘를 A라고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거예요. 4분의 3파이는 똑같죠. 두 번 나오겠네요. 4분의 3파이를 크기가 1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크기가 1이고 코사인 3분의 4파이 더하기 제이사인 3분의 4파이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왜?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는 a의 제곱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하고 120도 차이를 나게 하는 그런 벡터가 나와요. 하기 때문에 어느 벡터에 a를 곱한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벡터의 크기는 변화가 없어요. 크기는 1이 됐건 10이 됐든 100이 됐든 변화가 없고 위상만 3분의 2파이만큼 앞서게 하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파이 벡터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벡터 3개를 합하게 되면 이게 1이 요거잖아요. 크기만 있으니까 그리고 1a 제곱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은 0이 온다라는 의미예요. 삼상 전원에 삼상 부하를 접속하게 되면 이제 이걸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하를 연결을 할 건데 이게 삼상 회로 방식 YY 방식이라고 옛날에 이제 개념적으로 나왔던 건데 저기 보면 전원이 E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호가 L처럼 되어 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저 기전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던 모시기 법칙에 의해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영구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발전기에도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발전기도 고정자하고 회전자가 있어요. 그죠?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가 L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회전자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회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전력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 개가 120도 차이를 갖고 감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부 구조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실제로 발생을 할 때 자동적으로 120도 이상차를 갖게 돼 있어요. 발전기에 대한 동영상을 보세요. 삼상 모터라는 게 있어요. 모터라는 거를 이제 유튜브나 너튜브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삼상 모터를 통해서 나오는 출력은 크기가 같고 위상차가 120도가 돼요. 구조적으로, 기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삼상이라는 거는 삼상이라는 거는 단상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A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여기 기전력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도 하고 이렇게 사용도 하니까 요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서 EA라는 회로에 ZA라는 걸 연결을 하고 EA라는 기전력을 주게 되면 IA가 흐르겠죠. 회로 저거 하나만 보세요. 간단하게. 회로에 어떤 회로에 R이 있단 말이에요. R이 있는데 거기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3개 있는 거예요. IB를 봅시다. 여기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EB가 있고 여기에 ZB가 있는데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EB죠. EB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ZB에다가 EB라는 기전력을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 IB라는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쪽이 상승 방향이고 이쪽이 상승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C를 보게 되면 여기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냥 Y자로 표시해 주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Y를 표시를 했었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C의 기전력을 발생시켰을 때 ZC를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IC가 여기에 흐르겠네요. 그죠? 이거를 삼상회로 방식이라고 해요. YY 결선이라고 해요. 결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잠깐 볼게요. 지금은 전원을 발생하는 것도 Y 결선이고 부하도 Y 결선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YY 결선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한쪽이 델타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다 델타일 수도 있어요. 전원이 델타인 경우에는 델타, 부하가 만약에 Y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델타 Y 결선. 그죠? 반대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 쪽은 Y로 결선이 되어 있는데 부하가 델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Y 델타 결선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전원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임피던스 Z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붙겠죠. 그걸 Y 델타 결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원축도 델타고 부하축도 아니 그쵸. 둘 다 델타일 경우에는 델타 결선이라고 해요. 고까지만 합시다. 나머지 더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좀 힘드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고까지만 알고. 자, 다시 이 회로로 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상 회로가 3개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고 가압되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압이 되죠. IA, IB, IC. 그러니까 회귀에서 오는 거는 IA는 이쪽으로 오고 IB도 이쪽으로 오고 IBC도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를 선을 3개를 깔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오는 길을 선으로 하나로 만들어줘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커먼을 시켜서. 자, 설명을 좀 볼게요. 삼상 전원에 삼상 부하를 접속하면 삼상 회로가 완성이 되죠.
그죠? 단상회로 세 개를 연결을 해서 각 그림의 A는 독립 삼상식으로 각 상은 각각 독립된 회로를 이루고 있다. 독립 삼상식이에요. 독립 삼상식. 쓰진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각 상은 각각 독립된 회로를 이루고 있고 6개의 선로에 의해서 전원과 부하가 접속이 돼요. 그쵸? 선이 하나, 둘, 셋, 그 돌아오는 거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쵸? 이거의 개념적인 건데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독립 방식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로를 커먼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한단 말이죠. 예, 귀로 3개를 묶은 회로가 여기 있죠.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IA, IB, IC를 묶어가지고 이걸 I0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딴 데서 저는 못 가르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영상 전류라 그래요. 예, 영상 전류 말고 무슨 전류, 무슨 전류 뭐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0는 영상 전류라고 하게 되고 I, A, I, B, IC 귀로하는 회로를 모두 이렇게 더한 것 요거를 영상 전류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전류가 가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을 IA가 오는 선, IB가 오는 선, IC가 오는 선을 묶어가지고 I0라는 중성선으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상 사선식은 삼상 사선식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게 와이어고.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인가되는 쪽 3개하고 접지, 중성선 하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선이 4개죠. 그래서 상으로 표시가 되면은 삼상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고 실제 선원은 실제 그 와이어되는 물리적인 선은 4개가 되기 때문에 삼상 사선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앞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5가 있죠? 5인지 0인지 모르겠다. 예, 그 영상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일단 0이라고 불러볼게요. 0하고 0 프라임. 0하고 0 프라임 사이를 연결하는 전류를 I0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을 중성점이라고 해요. 중성점이라고 하고 양쪽에 전원 측의 중성점과 부하 측의 중성점 2개를 연결을 한 거를 중성선이라고 한다. 중성선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로 방식은 아까 표현하신 대로 여기 있네요. 삼상 사선식 3페이스 4와이어 방식이고요. 그림 3은 삼상 회로 방식 중에서 Y 결선에 해당이 돼요. 그렇겠죠? 예, 위에 그림 A에 아까 6와이어로 되어 있던 그림 A에 IA, IB, IC가 다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귀로인 세 선을 한 개로 하게 되면은 선을 3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경제적이겠죠. 이게 사실 이렇게 나타냈다 그러지. 이게 수십 킬로씩 된단 말이에요. 킬로미터씩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전국에 쫙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구리가 현물인데 굉장히 비싸요. 구리를 사고 팔 수 없어요. 금처럼. 구리는 이게 팔다 걸리면 아마 작물로 걸릴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에 구리는 그래서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류처럼 그렇게 다뤄지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팔 때 걸리면 수갑 찰 수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은 내용이고요. 한계로에서 한 선으로 하게 되면 그림 B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전원과 전원 부하의 이 두 점을 연결한 거를 중성점, 이 두 개를 중성점이라고 해요. 뉴트럴 포인트 혹은 커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커먼은 이제 다 접속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공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뉴트럴은 중성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다 같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뉴트럴 라인, 중선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과 같이 내선을 사용한 회로 방식을 삼상 회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YY일 경우일 때만 이때만 삼상 4선식이 성립해요. 아까 제가 A랑 B랑 C랑 벡터적으로 더하게 되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 오게 되면 세 개가 더해지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게 되면 세 개의 전류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 전류의 어디 갔냐? 네.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얘가 만약에 100% 평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I0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평행이다. 그럴 경우에는 얘를 쓰지 않아요. 삼상 3선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하가 발전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하가 평행하지 않아요. ZA, ZB, ZC가 삼상 평행이 안 되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각 ZA, ZB, ZC 이 세 개 간의 각도가 120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어진단 말이에요. 틀어지니까 중성선에 틀어지는 것만큼 전류가 흘러요. 예, IA, IB, IC가 0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성전의 전류가 크든 작든 흐르긴 흘러요.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고 얘가 있어야 이제 중성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성점이 점선으로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다는 거 없앴다는 뜻이에요. 이게 I0는 IA, IB, IC가 더해졌을 때 0이 되는 경우, 퍼펙트하게 EA랑 EB랑 EC가 크기가 같고 얘가 120도, 120도, 120도를 딱 이루고 있고, 부하도 마찬가지로 얘가 R 플러스 J, X가 되겠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ZA하고 ZB하고 ZC가 완전히 크기가 같고 크기가 같다. 예,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루트를 취하게 된 값이 ZA하고 ZB하고 ZC가 모두 같다. 그리고 이게 완벽하게 120도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X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XA, XB, XC가 서로 같은 경우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가 완전히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만나게 되면 0이 돼요. 그래서 이리 돌아갈 게 없죠. 얘도 완전하니까 0이 될 거고. 그죠? 전위 자체가 0V고 얘도 0V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이거를 완전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평형 삼상회로에서는 중성전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는 거예요. 0이 돼요. 중성선을 제거해도 관계없죠. 있으나 마나요. 왜?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림 3의 C와 같이 세 선의 YY 회로일 때 이 중성선을 없앨 수 있어요. 평형일 때. 송배전 선로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삼상회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앞에 걸 더 많이 써요. 여기 선을 이렇게 넣고 이거를 접지를 한 걸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가. 삼상 사선식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길죠? 마지막으로 델타 결선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어디서 사용하냐면
저희가 흔히 고철이라고 하는데 고속전철 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3상 4선식의 중성점 점지 방식을 사용을 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이거 잠깐 볼까요? 아까 보게 되면 전원 측이 이렇게 있고 부하 측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게 중성선이 이렇게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성선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고 얘를 땅에다 덮지를 해요. 땅에다가. 얘도 땅에다가 덮지를 해요. 그러면은 이 귀로 되는 전류가 실제로 발생한다 그래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선이 없으니까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땅으로 가서 땅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선 마냥.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접지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점 접지인데 접지를 여러 군데예요. 군데군데. 그래서 중성점 다중접지라고 얘기를 해요. 삼상 삼선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태초에 개통이 아마 지에서 그랬나요? 네. 그래서 삼상 삼성식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철도 아까 말씀드린 고속전철 이게 유럽에서 들어왔잖아요. 유럽에서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이놈이 비접지 방식을 사용을 해요. 비접지 방식이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는 IA, IB, IC가 만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0점을 접지시킬 수가 있었는데 얘는 접지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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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이거를 비접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속전철이 유럽에서 들어올 때 떼제베를 카피해가지고 들어올 때 그 계통은 유럽에서 비접지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도 비접지 방식을 사용을 했어야만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비접지를 사용을 하는 방식이 많은데 델타 방식을 사용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아니었는데 이런 다른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어, A점, B점, C점이 있는데 A점하고 B점하고 사이에 기전력을 올리는 거를 EAB라고 하게 되고 EBC, ECA라고 이렇게 전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상 회로가 3개 있어서 3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B에 의해서 생기는 단상 회로는 이렇게 되잖아요. AB 어디냐? AB 어디냐? ZAB 어디냐? 해가 뭐 있다고 칩시다. 띠리리리리띠 요건가 보다 그죠?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쵸? 이 BC에 의해서 오는 거는 이렇게 발생이 돼서 누구 하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네요. 그죠? 단상회로가 이렇게 또 하나가 있게 되고 ZCA는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육선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쵸? 삼상을 육선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묶게 되면 IA A선에 IB B선에 IC C선에 흐르는 전류를 보게 되면 전류는 IAB-ICA, IBC-IAB, ICA-IBC 이 회로가 귀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귀환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 개를 한 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EAB, EBC, ECA의 전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ZAB,
BC, ZCA가 델타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이 라인 전류, 라인에 흐르는 전류 IA, IB, IC는 요거의 벡터적인 합이 되겠네요. 차로 표시되어 있지만은 그쵸, 차도 합이니까 그렇게 표시가 되겠네요.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는 요 점의 기호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A점, B점, C점이 전원이고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이 동일하게 있을 때 요게 전압과 전류의 관계 표시. 예, 회로이론이 이론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다 그래도 이게 어떤 건가 이제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릴 때는 요 기호법을 잘, 그쵸?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저 뭐야 뭐죠? 그 숙제 낼 때, 예, 그때 같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